네, 1시 59분인데요. 잠시 후에 2시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목소리 좀 잘 들리시나요? 혹시 좀 잘 들리시면 챗에 좀 메시지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2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추가적으로 뭐 오디오 조정하지 않고 세션. 아,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륨을 조금만 높여볼게요. 조금만. 지금은 좀 어떠세요? 지금 좀 괜찮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시고요. 예,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조금만. 네, 이제 한 번만 더 피드백을 반영해서 어, 오디오 세팅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대로 키우면은 또 너무 시끄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완전히 인풋 볼륨을 최대로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하고 좀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이제 스피커 볼륨을 좀 키워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데이터독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4분 정도 이제 조인해 주셨는데요. 예, 바쁜 시간 내셔서 저희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발표를 진행할 정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독에서 프리세일즈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IT 쪽에 이제 개발자로 커리어를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한 15년 정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개발자, 뭐 데브옵스 엔지니어, 그리고 뭐 CDN 밴드에서 서비스 아키텍트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하다가 이제 퍼포먼스 쪽 이쪽 모니터링에 좀 관심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다가 데이터독까지 왔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먼저 데이터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독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상의 개발자, 가상의 프론트 개발자 마이크라는 이분이 뭔가 기능을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신규 페이지를 개발을 하고, 이제 뭐 데이터독을 활용을 해서 뭔가 병목 구간도 찾고, 뭐 가용성도 뭐 좀 판단하고, 가용성도 트래킹을 하고, 뭐 이런 활용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뭐 시작하기 전에 이 가상의 개발자 마이크라는 사람의 좀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지금 CTO까지 꿈꾸고 있는 굉장히 야망 넘치는 뭐 그런 젊은 분입니다. 그래서 뭐 참고로 제 꿈은 CTO는 아니고요. 저는 평범한 엔지니어로 롱런하는 뭐 이런 꿈을 좀 꾸고 있는 뭐 그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그럼 먼저 데이터독 소개를 좀 간단히 하면은요. 데이터독은 이렇게 SaaS 기반 통합 모니터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하실 때 필요한 모니터링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제 통합을 해서 이런 통합화된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SaaS 기반으로 이제 동작해서 여러분들께서 모니터링 서버를 별도로 세우실 필요 없이 이제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독으로 매트릭, 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전송을 해주시면 데이터독이 이제 잘 관리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중간중간 세션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 챗보다는 Q&A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Q&A 기능으로 좀 남겨주시면은 저희 다른 데이터독 직원분들이 같이 이제 조인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좀 도와드릴 거고요. 뭐 자녀 답변들은 제가 이제 세션 마치고 Q&A 시간에 하나씩 확인하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데이터독 소개 좀 계속 이어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게 데이터독 프로덕트에 대한 히스토리 연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독은 2010년에 이제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은 뭐 VM이나 뭐 온프라미스 혹은 클라우드의 그런 VM들, 그리고 뭐 베어메탈 서버들, 그리고 혹은 컨테이너, 뭐 서버리스까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모니터링 영역에서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2017년에 APM 영역도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APM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뭐 스택에 대한 그런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가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로그 매니지먼트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라, 로그하고 그리고 APM,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트레이스, 그리고 매트릭까지 요것들이 이제 다 연계돼서 코릴레이션 된 형태로 이런 관리되는 그런 모니터링 서비스를 이때부터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이제 3필라가 코릴레이션 되고 나서부터 그 시장의 이제 반응이 좀 더 데이터독에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데이터독이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영역까지 이제 추가를 했고요. 유저 익스피리언스 영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데이터 센터 내부에
뭐 이런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외부의 상태, 실제 사용자의 매트릭이나 아니면 가상 테스팅 노드에서 반복적으로 우리 서비스의 가용성을 측정하는 신세틱, 뭐 이런 영역이 되는 건데, 오늘은 이쪽 유저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추가된 부분은 요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하고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출시를 했는데, 뭐 이쪽 부분은 저희가 얼마 전에 웨비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시큐리티 모니터링 관련된 자료도 아마 인터넷에 이제 있으실 텐데, 그래서 뭐 그렇게 웨비나 했던 거, 과거의 웨비나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독의 프로덕트는 좀 잘 모르셔도 데이터독을 아마 주식 시장에서는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데이터독은 이제 나스닥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데이터독이 상장한 지는 지금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정도 됐고, 지금 현재 한화 기준으로 저 마켓캡이 한 30조 정도 되는 뭐 작지만은 않은 그런 이제 모니터링 회사인데, 이게 모니터링 회사 중에서는 지금 시총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모니터링 업계에서 그래도 가치가 그래도 굉장히 높은 그런 지금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뭐 그에 반증하는 데이터가, 제가 지난달에 요 기사를 이제 재밌는 기사를 이제 접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이 작년 4분기에 취득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스크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 국민연금에서도 데이터독에 이렇게 25만 주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독을 25만 주 정도 이제 구매했는데, 이때 시점의 가격을 고려를 해보면 한 3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데이터독에 이제 같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이제 데이터독이 이제 잘 성장을 하면 우리의 노후도 좀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좀 간단히 좀 슬라이드 넣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해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이라는 이제 웨비나를 이제 초대를 받으셨을 텐데, 이게 좀 용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이. 그래서 사실 요 용어가 이제 사용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이 용어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용어기는 한데, 이 DEM, 그러니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가트너에서 정의한 거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M은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분석하는 기술인데, 어떤 퍼포먼스냐면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이제 분석하는, 그래서 이제 엔드 유저에 대한 그런 익스피리언스를 모니터링하는 요 카테고리를 새롭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추가를 하고 있고요. 그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 모니터링, 그 DEM 영역의 세 개의 컴포넌트를 이제 보면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 하는 부분, 이제 런 부분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엔드포인트 레벨에 모니터링하는 엔드포인트 모니터링, 그리고 신세팅 모니터링하는 요 STM,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데이터독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프로덕트들이 있고, 오늘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요 세 가지 그 엔드 유저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이제 관리를 잘했을 때 비즈니스에 대한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자료가 이게 좀 약간 몇 년 되기는 했는데, 핀터레스트에서 한 3개월 정도, 2018년쯤이었죠. 그때 이제 한 3개월 정도 걸쳐서 퍼포먼스, 그 프론트 엔드 단의 퍼포먼스를 최적화하는 작업을 뭐 집중적으로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그레스 웹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 3개월 동안 굉장히 프론트 엔드의 개선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 3개월 후에 개선한 후에 이제 결과 지표를 좀 봤더니, 그 우리 서비스에, 그러니까 핀터레스트에 접속한 사용자들 중에 5분 이상 시간을 보낸 사용자가 이 개선 후에 40%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광고 기반으로 이제 생성되는 매출 자체도 44% 증가를 했고, 뭐 광고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코어 인게이지먼트도 뭐 이렇게 60%가 이제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비즈니스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간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엔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 스터디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 그 프론트 엔드 단의 퍼포먼스를 관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독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그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가상의 개발자 마이크라는 사람이 이 데이터독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병목 구간을 찾는 이 영역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 마이크라는 개발자가 기획팀으로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규 페이지, 뭔가 이벤트를 하기 위한 신규 페이지 구현을 요청을 받았고요. 이 신규 페이지 구현 요청을 받고 뭐 개발도 열심히 했습니다. 피어 리뷰도 하고 뭐 유닛 테스트 뭐 이런 부분도 작성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기능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크롬의 인스펙터에 뭐 퍼포먼스 이 프로파일러를 이용해 가지고 뭐 퍼포먼스 관점에 뭐 로딩 최적화, 뭐 렌더링 최적화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서 스테이징 쪽까지 이제 반영을 하게 됐어요. 스테이징 단계로 넘어가서 QA 팀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 페이지 스피드 체크를 해가지고 실제 코어 웹 바이탈도 굉장히 뭐 적정한 그런 수치가 돼서 이제 자신감 있게 프로덕션에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포를 했더니 뭐 지금 저희 뭐 한국에서 이제 테스트도 하고 뭐 이랬을 때 뭐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이제 얼마 있다가 브라질 사용자들이 페이지 로딩이 너무 느리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뭐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 이거 뭐가 문제냐? 코드가 문제냐? 아니면 뭔가 네트워크가 문제냐?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진단해 달라고 하는 이제 요청을 받았고요. CS가 접수가 됐으니 요청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는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리에도 잘 열리고 QA도 다 잘 통과를 했는데 저 왜 브라질 사람들은 왜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근데 이제 마침 이 마이크가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웨비나를 데이터독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웨비나 이거를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데이터독으로 프론트엔드 성능 추적이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데이터독으로 한번 문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일단 뭐 바로 뭐 예산을 받아올 수는 없으니 일단 프리 트라이얼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프리 트라이얼로 가입을 해서 프리 트라이얼은 일단 2주가 이제 제공되니까 이걸로 이제 한번 뭐 잡아보려고 하고, 뭐 참고로 이 프리 트라이얼을 하셔도 뭔가 기능상의 제약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능들은 이제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뭐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 마이크가 이제 이런 코드를 그 실제 배포한 페이지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럼 npm 패키지로 이런 데이터독 SDK 라이브러리하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하는 코드를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희망하는 페이지에다가 넣었어요. 그 프로젝트에다 이제 넣었고요.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결과를 이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포까지 됐고, 그래서 이제 병목 구간 분석을 하는 거를 요거는 제가 실제 데이터독에 들어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지금 마이크가 이제 배포를 했고 실제 사용자로부터 퍼포먼스 지표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 하나씩 하나씩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 화면은 데이터독 분석 포탈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데이터가 여기에 모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페이지는 여기 하나하나가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 들어왔었을 때 뭐 이런 국가에서 들어왔었고 얼마만큼의 로딩 타임이 걸렸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 빙의를 하고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들어오는 거를 잠시 포즈를 좀 걸어놓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브라질에서 유입되는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좀 필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봤더니 여기 브라질에 있는 사용자만 저는 필터링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클릭을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에 보이는 거는 다 브라질에서 접속한 사용자들, 뭐 상파울로 쪽, 그리고 뭐 어떤 브라우저 사용했고, 뭐 이런 어떤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계속 이제 보이고, 자 여기는 이제 브라질의 정보들만 이제 브라질 사용자들의 정보만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저는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로딩 타임 기준으로 좀 어떤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번 솔팅을 해볼래요. 솔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솔팅을 했더니 굉장히 다수의 사용자들이 홈페이지에 이 페이지 루트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성능에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첫 페이지 여는데 94초가 걸리고, 그리고 이 사용자는 보니까 87초가 걸렸고, 그래서 뭐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사용자들이 뭔가 우리 페이지를 신규 페이지를 열지를 못해서 이렇게 문제를 지금 리포트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직감을 하고 이거 한번 클릭을 해봅니다. 어디가 문제일까?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이 사용자의 이제 프로파일을 먼저 나옵니다. 사용자의 이런 프로파일들이 이제 보이고 여기서 뭐 브라질에서 접속한 사용자고 크롬, 그리고 여기 지금 루트를 들어왔는데 뭐 그리고 참고로 뷰 타임 스펜트 이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서 이제 머문 시간도 지금 이제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이쪽 퍼포먼스 탭 여기서 봤더니 여기서 쇼 모어를 눌러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퍼포먼스 관련된 그런 타이밍 지표들이 여기 지금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first contentful paint는 지금 몇 초 만에 지금 완료가 됐고, 그리고 뭐 DOM 컨텐트 로드는 몇 초 만에 완료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 largest contentful paint. 여기 이제 여기 웹 바이탈에 견져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요. 뭐 largest contentful paint는 이렇게 뭐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가 largest 가장 큰 컨텐트가 이제 화면에 보여진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가장 큰 컨텐츠가 아마도 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컨텐츠가 원래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권고하는 바는 2.5초 이하로 떨어졌을 때 굿인데, 이거는 지금 28초입니다. 28초는 이게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경고가 이렇게 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외에 뭐 타이밍 지표 관련돼서 여기 위에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은 이 사용자가 이제 홈에 들어와서 홈에 이제 접속을 할 때 DNS 레졸루션은 그 DNS 레졸루션 시간은 얼마였는지, 커넥트 타임은 얼마였는지, 이 풍선 팝업으로 뜬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커넥트 시간이나 그리고 뭐 퍼스트 바이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요 첫 그 응답을 받는데 이렇게 8초가 걸렸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뭔가 느린 거를 갖다 직감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받는 컨텐츠들,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이미지 뭐 이런 리소스들에 대해서 각각 얼마나 걸렸는지, 이제 마치 크롬의 인스펙터를 열고 보는 것처럼 그 사용자의 환경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워터폴 차트를 이제 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봤더니 이 체어라는 콘텐츠가 보니까 1분 23초가 걸렸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다 다운로드 받고 화면 로드 하는 데까지 이제 걸린 시간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전체 페이지가 로드가 되는데 그렇게 막 90초가 넘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지역에 뭔가 네트워크 상황, 네트워크 상황이 뭔가 좀 좋지 않은 걸 갖다가 좀 일단은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 상황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CDN 담당하는 뭔가 백엔드 혹은 SR 데브옵스 팀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구나라고 일단은 액션 아이템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 콘텐츠의 크기를 봤더니 일단은 커요. 5.7메가 콘텐츠도 크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은 국가의 서비스를 하려면 이 콘텐츠가 이렇게 커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콘텐츠 측면에서 뭔가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뭐 그런 액션 아이템을 이제 또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렇게 APM 트레이스가 보이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프론트 페이지가 열릴 때 백엔드하고도 이제 통신을 할 거잖아요. 그 백엔드 요청으로 갔었던 백엔드 API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백엔드 API도 보니까 8초씩이나 걸렸어요. 얘는 사이즈 응답 그 리스판스 자체가 크지도 않은데 사이즈가 보니까 7K밖에 안 되는데 얘도 걸린 시간이 8초인 거는, 이거는 뭔가 백엔드 쪽에서 뭔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거로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눌러봅니다. 눌러보고 이제 실제 백엔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트레이스를 갖다가 이제 눌러봤더니 이게 지금 이 사용자의 요청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연관되어 있는 WAS,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이 한 판에 이제 다 표시가 돼서 맨 처음에 이 웹스토어라는 데를 거쳤다가 그 다음에 여기 오스.넷이라는 다음 서비스, 그래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 리퀘스트가 이 트랜잭션이 오고 갔었던 그런 것들을 갖다 이 한 판에 이제 다 표시를 해주고요. 이걸 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노란색은 실제 사용자가 체감한 시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사용자는 지금 8초 좀 넘게 저 API를 호출했을 때 체감한 속도가 한 8초 정도, 응답받는 데까지 8초 정도가 걸렸고, 그 다음에 백엔드 관점, 이 녹색서부터는 실제 와스에서 처리된 시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와스 처리 시간이 7초가 이제 넘게 걸린 거죠. 여기서도 이제 뭔가 오래 걸렸는데, 자, 그러면은 대체 어느 구간에서 오래 걸린 건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이 요청 와스가 맨 처음에 진입을 한 다음에 여기 보면 몽고DB 쪽 쿼리가 지금 호출이 됐어요. 이렇게 몽고DB 쿼리가 호출이 하나씩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호출된 게 이쪽 단넷, 뭔가 토큰을 얻어오려고 이쪽 단넷 서비스 쪽으로 요청이 간 것 같아요. 이 요청에서는 그 다음에는 포스트그레스 쪽으로 DB 쿼리도 했고요. 그래서 뭐 근데 종합적으로 봤더니 이게 토큰 얻어오는데 여기 뭔가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밑에 탭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여기도 이제 뭔가 이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exception 에러, 뭐 에러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여기에 처리가 이제 굉장히 오래 됐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지만 프론트 개발자지만
요 백엔드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요거 이런 거 기반으로 백엔드 담당자 혹은 데브옵스 엔지니어와 이제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 이쪽 ASP 코어, 이쪽 ASP.NET 코어 쪽으로 ASP 단넷 쪽으로 이제 갔었던 요청이 이제 긴 거는 이제 봤는데 이게 실제 로직이 잘못돼서 좀 오래 걸린 건지 아니면 이때 당시에 호스트의 사용량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걸린 건지를 갖다가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이 밑에 단에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프라스트럭처를 누르면 자, 이 API를 처리한 와스가 누구지? 그 호스트 혹은 그 컨테이너가 어디인가요? 라고 해서 그 컨테이너 관련된 정보들을 간단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매트릭을 누르면 그럼 실제 그 요청을 처리했었던 와스의 CPU 사용량이나 아니면 뭐 메모리 사용량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연계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트레이스 점점점점 여기 API가 이때 처리됐을 때 보니까 CPU 사용량이 조금 높긴 했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적인 정보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이 로그를 눌러 보면은 이 로그에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트레이스 아이디. 그래서 요거 이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제 의미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게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이 사용자로부터 들어왔는데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오고 갔을 때 여기서 유니크한 글로벌 트랜잭션 아이디를 요 트레이스 아이디 데이터 도는 트레이스 아이디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트레이스 아이디 기반으로 생성됐었던 로그들을 여기다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뭔가 시간대로 맞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트레이스 아이디 기반으로 진짜 이 트랜잭션하고 연관이 있는 로그들만 여기서 모여서 보여주고 그리고 에러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에러들만 또 모아서 이제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사용자가 분석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뭐 프로세스나 뭐 네트워크 관련된 트러블 슈팅 정보도 여기서 이제 같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이제 백엔드 쪽 문제까지 이제 판단을 하고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백엔드 팀에 그런 정보를 이제 돌려주고 전달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저 마이크가 이제 데이터독을 통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었던 거를 갖다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특정 지역의 사용자 성능 이슈를 뭐 바로 파악을 했죠. 그래서 뭐 브라질의 사용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부분에 콘텐츠의 크기도 크고 뭔가 네트워크 관점에 뭔가 이상이 있으니 뭐 CDN에 대해서 뭐 재검토를 이제 해봐야 되는 그쪽 브라질 쪽에 좀 더 잘 맞는 최적화되어 있는 CDN을 이제 골라야 된다라는 액션 아이템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API 성능도 좀 느리다는 걸 봤고 그래서 백엔드 쪽에 이제 뭔가 이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라고 공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뭐 사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병목 관련돼서 병목 분석하는 부분에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이제 지역별 가용성 파악하는 걸 갖다가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팀장님이 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이렇게 뭐 특정 사용자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이렇게 엔드 유저가 직접 리포트해가지고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프로액티브하게 이런 문제를 좀 프로액티브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검토를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그래서 또 데이터독 신세틱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걸로 이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데이터독 포털에 들어와서 이 마이크가 지금 신세틱에서 테스트할 그 URL 페이지와 그리고 지역을 갖다 간단하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그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해서 레코딩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글로벌하게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역의 이제 가용성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데모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데이터독 신세틱 쪽 그쪽 프로덕트 화면으로 이제 들어왔고요. 제가 하려고는 새로운 테스트를 한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뭐 단순하게 API 테스트나 아니면 뭐 멀티 스텝 API 뭐 예를 들면 가서 토큰 얻어온 다음에 그 토큰으로 로그인 테스트를 한다든지 뭐 그런 멀티 스텝 API 테스트를 하거나 아니면 브라우저 기반으로 뭔가 레코딩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뭐 이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마이크의 케이스에서는 브라우저 테스트가 맞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테스트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 마이크넷 서비스가 sharpist.io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가용성 체크라고 하는 신세틱 테스트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단말 프로파일은 뭐 간단하게 랩탑으로 그대로 선정을 하고 지역은 제가 글로벌 노드 전체 다 선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이 글로벌 지역에 뭐 아메리카,
뭐 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지역에 다 테스팅 노드를 돌려보려고 하고 뭐 필요하다면 뭐 사무실에 뭐 데이터도 이쪽 테스팅 노드를 갖다 설치를 한다면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는 아니니까 일단은 통과를 하고 이렇게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노드들만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테스트 주기는 5분 단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5분 단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만약에 이 테스트가 돌다가 실패를 하면 슬랙으로 한번 받도록 해볼게요. 슬랙으로 뭐 특정 슬랙으로 이제 이렇게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저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경로를 테스트를 하고 싶은지 레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코딩은 뭐 이런 식으로 스타트 레코딩 실질적으로 제가 테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지금 녹화를 할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저는 체어라고 하는 요 상품 프로덕트를 이제 클릭을 하고 이 중에서 두 번째 이쪽 화이트 체어에를 클릭을 할 거예요. 이거 판매가 완료되었더라고요. 컨티뉴 쇼핑. 그리고 그러면 좀 다른 거, 모던 우든 체어, 뭐 요까지 좀 체크를 할 거예요. 제가 클릭할 때 화면을 보시는 분들 좀 아실 수 있는데 옆에 클릭할 때마다 여기 레코드된 스텝이 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가 add to cart 하면은 카트 추가됐죠. 그래서 이런 경로까지 카트까지 이제 추가한 거를 저는 이 경로를 저장을 하고 반복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최소한 뭐 예를 들면 로그인하고 특정 상품에 대해서 카트에 담고 하는 뭐 이런 일련의 행동을 갖다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해놓은 다음에 걔를 세이브하고 테스트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테스트는 이제 글로벌로 요 글로벌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테스트가 되면서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결과 기반으로 가용성 리포트를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는 뭐 지금 방금 트리거 돼가지고 결과는 없지만 지금 이제 돌고 있을 거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테스트가 좀 돌았던 결과를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 테스트로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똑같이 브라우저 테스트로 이제 돌았던 케이스고요. 여기서 show all location 보면 얘는 실제 이렇게 테스트가 쭉 돌았어요. 쭉 돌았는데 봤더니 상파울루 지역에서 요 시간대에 지금 실패가 났고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도 요때 실패가 났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패가 난 케이스에 대해서 밑에서 같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실패가 난 케이스를 갖다가 들어가 보면 여기서 이제 어떤 구간에서 이제 문제가 되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실패가 난 거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레코딩했었던 그런 경로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이 봇입니다. 사실은 신세틱 봇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를 자동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을 하고 테스트의 실제 결과들도 이렇게 이미지로 남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가 이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체어 쪽을 클릭을 했고 여기 점점점점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저 의자를 클릭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코딩을 한 거예요. 레코딩을 하고서 이제 돌다가 봤더니 어떤 스텝에서 이제 문제가 있나 보니 여기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서 이를 갖다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왜 문제였지? 하고서 그 전 단계에서 트레이스를 갖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에러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 에러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서 문제가 됐다면 이제 혹시 뭐 리소스에 문제가 있다면 리소스가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뭔가 특정 익셉션이 에러가 됐던 건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신세틱에서 문제를 진단을 하고 백엔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테스트가 실패를 했는지 요런 이제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세틱을 통해 가지고 가용성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다운을 하는 뭐 이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 요청했었던 이걸 갖다가 이제 태스크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요거를 그러면 좀 마이크가 신세틱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여기서 이제 보셨죠? 신세틱을 통해서 테스트에 설정한 노드로부터 가용성을 파악을 했고 요 밑에는 제가 설명을 좀 스킵을 했는데 요 밑에는 뭐냐면 그 테스트가 수행된 시간입니다. 수행된 시간 레이턴시도 이렇게 트래킹을 이제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알람을 받고 그 알람을 받고 들어와서 그게 어떤 구간, 어떤 백엔드에 어떤 구간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바로 브레이크다운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까지 신세틱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세틱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에러 트래킹 쪽에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프론트 쪽에서도 이제 에러 수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프론트엔드 에러 트래킹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한테 팀장님이 또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용성 파악도 좋긴 한데 혹시 우리가 잘 모르는 에러들이 사용자 환경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지 이 에러를 좀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 로그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로그를 남긴 다음에 이거를 API로 그 로그를 갖다가 전송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러면 그거를 갖다 API로 보냈을 때 그 백엔드 API도 개발해야 되고 쌓인 로그 내용도 그 로그도 관리를 해야 되고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근데 데이터독에서 에러 트래킹 한다는 것들도 이제 에러 트래킹 기능도 지원한다는 걸 웨비나 통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화면에서 이제 마이크가 어떤 걸 봤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봤더니 사실 이 에러 트래킹을 위해서 마이크가 한 작업은 없습니다. 아까 전에 그 럼에 코드 스니핏을 갖다가 그 우리 페이지에다 넣었던 거 있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이제 에러 트래킹도 이제 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 트래킹 페이지로 오면은 그 실제 연동했었던 페이지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러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총 6개의 이슈가 온고잉이에요. 이 6개의 종류의 이슈가 지금 반복적으로 프론트 단에서 지금 수집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보면 그 에러가 언제부터 발생된 건가? first seen, 가장 먼저 발견됐을 때가 5개월 전이라고 하네요. 5개월 전에 이 에러는 발생됐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속되는데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건 7분 전에도 이 에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개월 동안 계속 지속된 이 에러인데 에러의 내용을 봤더니 에러는 profile is not defined네요. 보니까 여기 프로파일이 어딘가 봤더니 이쪽 콘솔에서 이 프로파일에 뭔가 내용이 없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뭐 콘솔 로그를 찍으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고 이제 고치고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안 나오는지 이제 또 배포를 해보면 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같은 걸 이제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데이터독에서 그 병목 구간에 대해서 퍼포먼스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런 이벤트도 이제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용자는 루트로 슬러시 페이지가 홈으로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를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스탑 요 버튼을 갖다가 이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로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이제 동작을 해 오다가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 이 에러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갖다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행동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재현을 좀 쉽게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가 이제 트래킹돼서 요걸 보고서 같이 이제 바로 이슈가 어떤 구간에서 발생됐구나 해서 재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 트래킹 관련돼서까지 요거를 이제 뭐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이 에러 트래킹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었던 것들 좀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 사용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에러에 대해서 뭐 쉽게 이제 럼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했고 그 다음에 발생한 에러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제 발생된 건지 그 이벤트들 이제 트래킹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벤트들 가지고 이제 그 이벤트들 가지고 그 이슈에 대해서 다시 재현시킬 때 이제 쉽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데이터도 수집된다는 걸 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새로운 유형의 이제 에러가 발생되면 이거 알람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이 딱 나오면 바로 알람 와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러 트래킹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에러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럼 애널리틱스. 그래서 럼 애널리틱스는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면 또 이제 팀장님이 기획팀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 태스크를 이제 받아옵니다. 이번 이벤트에 유입된 사용자의 통계를 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사용자의 통계를 보고 싶은데 그럼 자 어떤 통계를 보고 싶으세요? 이제 물어보니까 이런 걸 보고 싶어요. 자 국가별 좀 접속자 수, 하루 동안 이제 접속했던 사용자 수라든지 아니면 페이지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 머물렀는지 그래서 어떤 페이지가 좀 더 인기가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페이지 로딩 시간 지표도 이제 같이 확인하고 싶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데모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요 데이터독의 요 어널리틱스 화면 쪽으로 온 거예요. 럼의 어널리틱스 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먼저 제가 최근 뭐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사용자에 대해서 이걸 지금 수집되고 있는 걸 라이브로 좀 올라오는 거 좀 중지를 시켜 놓을게요. 깜빡거리는 거를 막으려고 해놓고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뭐냐면 사용자들의 요청들에 대해서 여기 이제 호출 빈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보고자 하는 거는 이 중에서도 세션만 좀 보고 싶어요. 세션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세션이 의미하는 게 이제 뭐냐면 이 세션은 사용자별로 하나의 세션이 할당이 돼요. 그 럼 그 라이브러리에서 세션을 하나를 할당을 하고 그 세션은 총 4시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사용자가 인터랙션이 계속 있으면 4시간 동안 그 세션 아이디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그 세션 하나는 사용자 한 명을 이제 대표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세션을 발급받은 다음에 15분 동안 뭔가 아무런 인터랙션이 없으면 그 세션은 익스파이어가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 이 세션 하나당 사용자 한 명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들이 동시에 이제 접속하고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첫 번째 요건이 국가별 접속자 수를 알고 싶어 했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국가별로 이거를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룹 바이 컨트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각 국가별로 이제 나눠서 뭐 타임 시리즈가 이제 어떤 국가에서 언제 좀 더 많이 들어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데이터는 사실 타임 시리즈보다는 저희가 뭔가 테이블보다 지오맵으로 한번 봐볼게요. 국가별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는지. 네, 이제 지오맵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탑 10이 아니라 탑 모든 국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 국가별로 접속한 사용자 수가 어디가 많은지.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사용자가 이제 접속한 사용자가 많은 거겠죠. 그래서 좀 하루 동안 방문했던 사용자 수를 봤더니 미국이 지금 한 3만 9천 명 정도 되는구나. 캐나다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지오 맵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요거를 테이블로도 바꿔서 볼 수 있어요. 테이블로 이제 바꿔서 뭐 이렇게 각 국가 컨트리 코드별로 이제 나오는데, 컨트리 코드가 아니라 저는 컨트리로 하면은 어떤 국가에서 얼마만큼의 이제 사용자가 들어왔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이블로도 보거나 아니면 지오 맵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분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대시보드로도 넘겨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대시보드로 넘겨서 이제 이런 지표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태스크는 이걸 갖다가 대시보드에 넣어서 이제 팀장님한테 주면은 이제 해결되는 태스크였고요. 두 번째 태스크는 이제 페이지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이제 알고 싶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룹 바이를 한번 페이지별로 해볼게요. 그룹 바이를 페이지별로 어, 뷰 URL 기준으로 해볼게요. URL에 이 중에서 지금 샤피스트라는 마이크나 서비스 기준으로 이제 봤더니 각각 페이지별로 지금은 제가 카운트를 이게 호출 카운트로 돼 있어서 호출 수가 되어 있는데 이 카운트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URL 별로 사용자들이 상주했던 평균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카운트가 아니라 저는 타임 스펜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뷰 타임 스펜트. 이렇게 돌리면 이 페이지에 사용자들이 이제 머물렀었던 시간이 뭐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보면은 여기 뭐 굉장히 기네요. 이렇게 7분. 요 밑에가 여기 좀 약간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값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조건으로 이제 빼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페이지 열어놓고 다른 탭에서 이제 작업하고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도 또 트랙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좀 트래킹을 이제 좀 약간 이제 조건을 넣어서 이제 필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어떤 페이지들이 그런 평균적으로 접속 시간이 길었는지, 뷰 타임 스펜트가 길었는지, 그래서 우리 프로덕트 중에 어떤 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잠시만요, 물 좀 마실게요. 네, 이렇게 보고, 근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상주했던 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같이 보려면 뭐 하나 정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방문 수, 이 카운트까지 이제 같이 넣으면 여기서 사용자 이 페이지별로 방문했던 수, 그리고 평균 스펜트 시간, 소요된 사용자의 상주 시간, 뭐 이렇게 같이 놓고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익스포트 해가지고 이것도 대시보드에다 넣고 관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까지 페이지별로 사용자가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이제 데이터도 어널리틱스를 이제 볼 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별로 페이지 로딩 시간 지표를 이제 확인하고 싶대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페이지 로딩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지, 그런 것도 이제 아까 전에 그 컨트리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컨트리 기준으로 국가별로 이번에는 뷰 타임 스펜트가 아니라 로딩 시간의 지표는 뭔가 이렇게 듀레이션 해서 뭐
뭐 특정 리소스를 로드하는데 오래 걸리는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다양한 뭐 DNS 룩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로 나눠서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바람직한 지표는 아마도 라지스트 컨텐츠풀 페인트 이 지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컨텐츠가 보이는 데까지 걸린 시간 요거 기준으로 좀 해보면은 각 국가별로 요 LCP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뭐 표로 본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아까 전에 지오맵으로 가서 국가별로 퍼포먼스가 느린 곳이 어디인지를 갖다가 이제 한눈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는 뭐 이렇게 이제 아까 전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이거 커스텀하게 이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요거는 요 대시보드를 누르면 사실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시보드들도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세션 이런 대시보드 누르면은 세션 관련된 뷰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서 세션 관련돼서 뭔가 내가 뭐부터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대시보드를 꾸며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세션 관련된 대시보드 기반으로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고 뭐 혹은 그런 거 외에 이제 뭐 에러 관련된 대시보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에러 대시보드 누르면 뭐 에러 관련된 이런 대시보드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 대시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이제 방금 전에 봤었던 그런 커스텀한 지표들을 가지고 제가 커스텀한 대시보드를 만든 거를 좀 보여드리면 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그 위젯들 보셨던 것들 여기다 넣어서 국가별 접속자 수 기준으로 뭐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지오맵으로 그리고 테이블로도 표시를 해가지고 한눈에 보고 그리고 그 국가별 페이지 상주 시간 뭐 차이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는지 아니 페이지 로딩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대시보드를 이제 꾸밀 수가 있겠고 이거는 다 굉장히 쉽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edit widget 해가지고 제가 뭔가 하나를 갖다가 더 넣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번에는 국가별로가 아니라 브라우저별로 뭔가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위주에서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면 이렇게 카피가 돼요.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밑에다 붙여 넣으면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번에는 국가별이 아니라 브라우저별 뭔가 지표를 보고 싶어요. 각 브라우저별로 뭔가 성능 지표가 차이가 있진 않은지 뭐 예를 들면 브라우저의 새로운 버전, 크롬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브라우저의 버전까지 나와서 브라우저에 뭔가 새로운 버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카운트가 아니라 저는 듀레이션을 해볼게요. 리소스 로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뭔가 좀 임팩트가 있진 않은지 그래서 지연 시간이 뭔가 브라우저별로 편차가 있지 않은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브라우저 네, 넣어서 볼 수가 있겠죠. 세이브 하면은 이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브라우저 관련된 정보들도 여기다 놓고 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시보드도 뭐 간단하게 뭐 편집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어널리틱스 쪽까지 제가 일단은 다 소개를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소개를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럼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우리 마이크가 해결할 수 있었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수집된 사용자 정보 기반으로 뭐 통계 정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만들었던 통계 정보를 대시보드로 익스포트를 해가지고 뭐 이벤트 현황판 같은 것들을 이제 쉽게 이제 구성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제가 소개시키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소개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데이터독에서 최근에 추가됐었던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간단하게 몇 개만. 먼저 요 리액트 네이티브에서 되나요? 라고 하시는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뭐 다행히도 이번 주에 퍼블릭 베타로 넘어왔습니다. 퍼블릭 베타로 넘어와서 리액트 네이티브로 이제 개발하신 분들은 뭐 단말에서도 그 모바일에서도 이렇게 병목 구간 파악하고 그리고 뭐 사용자 UX 여정 확인하고 그리고 에러 트래킹하고 럼 분석, 애널리틱스까지 이제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모바일 럼이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iOS도 이제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의 크래시 리포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일단 안드로이드부터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뭔가 그 어플리케이션에 크래시가 발생되면은 이렇게 이제 수집돼 가지고 그 크래시 관련된 리포트 그리고 요 그 사용자가 모바일에서 어떤 UX 여정 어떠한 이벤트 다음에 그 다음에 크래시가 됐네요라고 하는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트래킹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도 이제 추가됐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세션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 번만 하기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데이터독 럼과 그게 데이터독 신세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독 럼에서는 사용자 관점의 성능 지표를 뭐 상세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지표를 백엔드 지표하고 같이 연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럼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인사이트까지 이렇게 럼을 통해서 이제 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신세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비스에 그 데이터독에서 제공하는 테스팅 노드, 가상화된 테스팅 노드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나리오로 지역별로 이제 성능을 파악을 하고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백엔드와 연계지어서 신속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기억해 주실 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독은 그래서 오늘의 요는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이게 뭐 그냥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뷰에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계된 가시성을 제공해서 뭔가 트러블 슈팅 시간을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데이터독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희가 하이어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 한국지사가 지금 설립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뭐 인원 증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8명 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즈 분들도 좀 많이 뽑고 있긴 한데 그 외에 엔지니어도 포지션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이런 고객분들 POC하고 이럴 때 지원해드리는 뭐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 그 미드마켓 쪽 세일즈 엔지니어 포지션도 열려 있고요. 그리고 솔루션 엔지니어 여기는 이제 우리 서포트 팀입니다. 서포트 팀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는 솔루션 엔지니어 포지션도 열려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전문적으로 이제 해주실 테크니컬 이네블먼트 매니저 포지션도 이제 열려 있어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잡 오프닝이 되어 있으니 뭐 이 부분에도 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다 드렸고요. 자, Q&A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A가 앤서드가 지금 32개네요. 지금 다 대부분 답변을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제가 뭐 커버해드릴 Q&A가 없네요. 지금 여기서 바쁘게 패널 분들이 다 답변을 주셔서 지금 답변을 주셔서 제가 뭐 커버해 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좀 기다리는 동안에도 뭐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좀 남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뭐 이 컨텐츠가 좀 어땠는지 뭐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뭐 이쪽 챗에 좀 편하게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이 뭐 도움이 됐으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고 뭐 어떤 부분은 뭐 좀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네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피드백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잠깐 제가 이거를 좀 공유를 이게 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지 볼 수 있으려나. 이거를 Q&A를 좀 넘겨볼게요. 넘겨서 음, 네. 지금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 거를 갖다가 좀 하나씩 제가 커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커스님이 이제 주문을 하셨던 건데 오늘의 주제와는 벗어난 질문이지만 이미 전송된 로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은 일단 데이터독에 로그가 전송이 되고 거기서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인덱싱을 들어올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는 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그 데이터를 갖다가 변경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컬럼이 로그가 이렇게 뭐 로우 포맷이 있는데 이 중에 5번째 컬럼에 대해서 이 값을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DB 값과 교체를 해가지고 우리 로그 플랫폼에다 남겨놓겠다. 뭐 예를 들면 사용자 아이디를 기준으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제가 원하는 뭐 CSV 테이블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값에 매핑 시켜가지고 그렇게 치환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데 이미 저장되어 있는 로고를 바꾸는 작업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뭔가 충분히 설명이 됐기를 좀 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땡스 포 더 웨비나. 네. 인터널 URL도 테스트 가능한가요? 네, 인터널 아마 이건 신세틱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의이신 것 같아요. 신세틱 프라이빗 노드로 아마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프라이빗 노드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데이터독에서 이제 그 프라이빗 테스팅 노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뭐 설정 스크립트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거기 포털에 있거든요. 그걸 갖다 하면은 그 테스팅 노드가 프로비저닝이 되면 그거를 이제 프라이빗한 노드에다가 넣어놓고 그 프라이빗한 위치에다가 이제 그 프라이빗 URL을 이제 걸어 놓으시게 되면 걔가 접속할 수 있는 곳은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커스텀으로 지표 수집할 수 있는 방법 관련된 문서 위치 좀 알려주세요. 추가로 커스텀으로 지표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관련된 문서. 이 부분은 뭐 럼인지 아니면 뭔가 APM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도 럼일 것 같은데 럼 관련된 그 사용자 추가 정보 이 혹시 패널 분들께서 그 럼의 그 태그 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링크를 이형성님께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좀 잠시 기다리면은 여기다가 업데이트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코틀린 스위프로 제작된 앱에는 데이터독 적용이 가능한가요? 코틀린 예, 코틀린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안드로이드, iOS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스위프트 근데 버전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버전 제약이 좀 있어서 음, 데이터독 런 모바일 인테그레이션 하는 페이지에 뭐 관련된 가이드가 이제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관련된 링크를 좀 여기 타입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까 그룹핑 관련 질문인데요. 한국 내 지역도 그룹핑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이드 링크 같은 거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내 지역, 한국 내 지역은 결국에 시티, 그 데이터독에서 가지고 있는 그 GODB 기준으로 이제 되는 거라서 좀 약간은 제약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독에서 이제 판단하는 게 사용자의 IP를 가지고 그 지오를 갖다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지오 정보에 사실 통신사의 지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위치이긴 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SK 브로드밴드를 통해 가지고 들어봤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로 이제 서울이지만 경기도로 표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한국 내의 시티의 정확성은 좀 약간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티 정보 그 IP 상에서 보이는 CT 정보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 히트맵 구성이 가능할까요? 히트맵은 히트맵을 제가 뭐 예를 좀 혹시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히트맵을 어떤 형태의 히트맵 그 위젯이 있긴 하거든요. 위젯으로 이제 가능은 한데 여기 럼 기본 앱에 제 히트맵으로 뭐 했던 게 있는 것 같아서 퍼포먼스였나? 음, 네, 퍼포먼스 쪽이 아니었네요. 여기 히트맵, 일단 히트맵 위젯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히트맵 위젯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어떤 식의 뭐 좀 더 디테일한 요거를 갖다 제가 정확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위젯이, 제가 위젯이 이런 위젯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어, 여기서 히트맵 여기 있죠. 네, 요 히트맵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매트릭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럼 쪽은 히트맵 데이터가 아직은 지원이 안 되네요. 매트릭은 되는데 럼 쪽은 안 됩니다. 그 신세틱 같은 거를 했을 때는 되는데 네 여기서는 매트릭은 아직 안 된다라고 이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매트릭은 된다라는 거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이브 유니티용 SDK도 지원하는지 없다면 계획은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아직은 지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제가 이번 2분기 계획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2분기 계획에는. 근데 요거는 조금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유니티용 쪽은 저희가 아직은 뭔가 뭐 개발이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 그거는 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네,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여기까지 이제 다 커버가 된 것 같은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은 뭐 남아서 질문 주셔도 괜찮고요. 이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시 정도까지 좀 더 남아 있다가 이제 갈 예정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뭐 남으셔서 이제 질문 해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뭐 금요일인데 뭐 다들 이제 즐거운 금요일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뭐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셨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널리틱스에서 필터하는 부분 한 번 더 문의를 주셨어요. 어널리틱스에서 한 번만 더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필터하는 부분 좀 그룹핑 말고 아마 필터 부분이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는 X의 어널리틱스 쪽 가서 여기서 제가 뭐를 예를 들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뷰 쪽에 다시 컨트리별로 좀 해보겠습니다. 컨트리별로 이렇게 하고 컨트리별로 하고 컨트리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크롬 사용자들만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크롬 관련된 조건이 이제 올라갔어요. 이건 사실은 여기서 크롬이 아니라 저는 특정 컨트리를 여기다 치고 컨트리 해서 여기서 이제 쭉 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링을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옆에 파셋이 있어서 이 파셋 기준으로도 이제 이렇게 필터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도 뭔가 퍼포먼스 지표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이밍 지표 관련돼서 퍼스트 컨텐트풀 페인트가 이 값이 엄청 이거 퍼스트 컨텐트풀 페인트가 이게 긴 녀석들 이렇게 10초 이상 이거 문제 있는 거겠죠? FCP가 이렇게 10초 넘으면 걔네들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걔네들이 컨트리별로 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아마도 URL별로 보면 좋겠죠? 그래서 URL별로 뷰 패스를 뭐, 테이블로 뭐 이런 식으로 얘뭐 얘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뷰 패스 URL 볼까? URL 네, 이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얘가 지금 여기 11초 이상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하나인데 어떤 애인가 하고서 클릭을 따라가 봅니다. 분석하고 싶은 게 클릭하면 뷰 이벤트 하면 아 여기였구나. 여기 눌러보면은 이때 느렸네. 얘가 왜 이렇게 느렸지? 하고서 이제 여기 보는 거죠. 여기 지금 뭔가 처음 요 첫 응답을 받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FCP가 굉장히 늦게 올라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정보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궁금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질문이 또 올랐네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잡 지원 조건에 영어 스피킹은 필수인가요? 저희가 사실 한국 지사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지는 않고요. 어, 세일즈 엔지니어입니다. 세일즈 엔지니어 그리고 테크니컬 이네이블먼트 엔지니어, 이네이블먼트 매니저 그리고 솔루션 엔지니어를 뽑는데요. 대부분 이제 개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개발 백그라운드 그리고 아니면 SR이나 데브옵스 하셨던 분들도 좋고요. 운영하셨던 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뭔가 운영에 대한 감이 있으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고 그 영어 스피킹이 이제 필수인지 물어보셨는데 영어가 매니저분들이 다들 다 외국에 계세요. 제 매니저는 호주에 있거든요. 제 매니저는 호주에 있고 그리고 솔루션 엔지니어 팀의 매니저분은 한국에 계세요. 네, 한국에 계시지만 영어를 쓰세요. 네, 그래서 영어는 또 어쩔 수 없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엄청 플루언트 해야 되느냐? 플루언트 하면 좋지만 어느 정도 주간 보고하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렇게 스피킹 할 수 있는 정도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설문은 네. 설문을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뭐 설문은 음, 네. 설문 좀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문 그러게요. 설문도 중요하네요. 아직 어,
55분이나 계세요. 55분이나 계셔서 질문 또 올려주셨네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뉴요크에 있어서 지금 안내가 좀 되고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세션 1만 개당 과금 정책인데 세션 라이프 타임은 몇 분인가요? 세션을 종료시키는 시간, 응답이 없는 경우. 이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도 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럼 1만 개의 세션일 때 이렇게 15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금액이 되고요. 온디맨드로 하면 조금 가격이 좀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문의 주셨던 거는 그러면 이 세션의 정의가 뭐냐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세션의 정의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이 세션이 한번 발급되면 데이터도 SDK에서 이 세션을 만들고 그 세션이 생성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뭔가 이게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은 15분 동안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용자가 뭔가 계속 이 페이지도 가고 저 페이지도 가고 인터랙션이 계속 있으면 이 세션에 대해서는 4시간까지 데이터독이 트래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션 길이는 4시간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독의 뭔가 프라이싱 쪽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세션 기반으로 이제 받다 보니까 뭔가 액티비티가 많은 페이지, 이 페이지 갔다 저 페이지 갔다 굉장히 여러 페이지를 다니시는 그런 유형의 서비스 고객분들께 조금 더 가격 정책가 좀 더 유리한 그런 정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이지를 갖다가 몇 개를 뷰를 하는 거는 상관없고 이 한 명의 사용자가 이제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었느냐 이런 거 기준으로 이제 과금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 지금 이제 3시가 넘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패널 분들도 이제 저희 이제 다음 일정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웨비나 창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